제가 24년 4월에 영상 하나를 올렸습니다. 동네 꼴등에서 2등까지 만들어준 비법. 23년 연매출 2,558만원 매장이 24년 연매출 8,493만원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거기 목동에서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좀 도와주면 안 돼? 중요한 걸 보실게요. 이 상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디딤 스터디 카페 대표 박재호입니다. 최근에 50평 기존 스터디 카페를 인수 후 디딤 스터디 카페로 변경하면 어떻겠냐라는 문의가 저희 상담 채널로 도착했습니다. 상담 신청해 주신 분께는 제가 직접 전화를 드려서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인수도 하면 안 되고 설령 인수를 하더라도 디딤으로 변경하는 건 더더욱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스터디 카페를 인수 계획하시든 아니면 신규 창업을 계획하시든 간에 도움이 되실 영상이라 생각해서 오늘 영상에서 그 이유를 찬찬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은 목동입니다. 목동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내노라하는 학군지입니다. 당연히 스터디 카페가 잘 되는 지역이며, 그런 이 지역에서도 안 되는 스터디 카페는 당연하게도 있습니다. 그렇게 나온 매물입니다. 매물에 나온 이미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두운 인테리어이고 요즘 선호되는 인테리어는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가격 시스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매물로 나온 스터디 카페의 가격입니다. 4주에 12만원이며 100시간에 10만원. 사물함은 그냥 덤으로 주는 요금표입니다. 자, 그럼 여기 인근 50m도 안 되는 곳에 경쟁자 3군데가 있으며 이들 경쟁사 요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번 경쟁사의 요금 4주에 17만원, 100시간에 13만원입니다. 2번 경쟁사의 요금표 4주에 16만원, 100시간에 13만원입니다. 3번 경쟁사 4주에 16만원, 100시간에 13만원입니다. 이 4개의 스터디 카페 중에 어떤 스터디 카페가 가장 안 될까요? 당연하지만 가장 저렴한 요금을 책정한 매물로 나온 스터디 카페가 꼴찌입니다. 만약 이 스터디 카페가 무걸리라면 그럼 인수해 볼 만도 하지 않을까? 어차피 무걸리니까 손해볼 것도 없고 매출 올려서 높게 팔 수도 있고, 설령 매출을 못 올리더라도 나중에 제대로 스터디 카페 창업할 때를 대비해서 예행 연습을 할 수도 있잖아. 제가 조심스럽게 조언드리고 싶은 건, 보통 창업을 할 때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다를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십니다. 정말 다행스럽게 잘 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로 잘 되는 걸까요? 어떤 근거로 다르다고 말하는 걸까요? 대부분은 명확한 근거를 말씀 못 하십니다. 그냥 열심히 할 거예요. 신경 많이 쓸 거예요. 뭐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팩트 체크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인테리어를 비교해 봅시다. 첫 번째, 매물로 나온 스터디 카페입니다. 다른 공간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느낌이신지 아실 겁니다. 이제 1번 경쟁자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인테리어가 확 밝아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밝은 게 좋습니다. 휴게실도 보여드릴게요. 소파도 있고 빔 스크린도 있습니다. 게다가 1인실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2번 경쟁자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밝고 고급스럽습니다. 매물로 나온 스터디 카페는 대부분 좌석이 붙어 있는데, 2번 경쟁자는 최소 2격 거리를 둔 좌석들이 많습니다. 뭐가 고객 입장에서 더 좋을까요? 마지막 3번 경쟁자도 보겠습니다. 디자인이 정말 잘 빠졌습니다. 여기는 막말로 장사가 안 되더라도 디자인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은 절대 안 나올 정도로 감각적인 스터디 카페입니다. 이제 맨 처음 보여드린 가격이랑 인테리어를 같이 보겠습니다. 매물로 나온 스터디 카페가 4주에 12만원, 그리고 사물함까지 공짜로 줄 때 다른 스터디 카페들은 16만원, 17만원을 받습니다. 자, 그럼 이 4개의 스터디 카페 중에 고객들이 1번, 2번, 3번 경쟁자를 안 가고 매물로 나온 스터디 카페를 가야 할 이유가 뭘까요? 요금이 저렴하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다른 데도 아니고 목동입니다. 목동의 주 고객층들이 누굴까요? 성인들도 있겠지만 학생들이 훨씬 많습니다. 학생들이 저렴한 스터디 카페를 갈까요? 학생들은 부모님 카드로 결제를 합니다. 물론 부모님이 너 스터디 카페 한 달에 12만 원 이하로 써야 돼?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목동 학부모님들은 안 그러지 않을까?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렴한 스터디 카페가 잘 먹히는 곳은 노량진 고시촌 같은 곳입니다.
원룸이 많은 곳도 잘 먹힐 겁니다. 20대 성인 고객들은 가격에 예민합니다. 당연하지만 20대 이상은 본인 돈으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목동에서 가격이 싸다? 고객 입장에서 일단 여기는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부터 들 겁니다. 제가 1번 경쟁자의 재미난 스토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번 경쟁자가 창업하기 전 이 건물에 과거 다른 기존 스터디 카페가 있었습니다. 그 스터디 카페는 매물로도 나왔지만 결국 인수자를 구하지 못하고 폐업 후 철거를 당하였습니다. 그 인테리어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4개의 스터디 카페가 있었는데 1번이 폐업하고 철거당하고 그리고 1번 자리에 또 스터디 카페가 들어왔는데 이렇게 잘 만들어서 잘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이걸 만드신 사장님은 돈이 많아서 이걸 인수 안 하고 신규로 만드셨을까요? 그냥 냉정하게 이 인테리어가 안 되는 걸 아니까 무권리까지 떨어진 이 매물을 안 사고 수억을 투자해서 신규로 차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을 써서 신규로 만들어라 이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이렇게 꼴찌가 무권리로 떨어져도 안 사고 그 건물에 신규로 이렇게 인테리어를 했는데 나는 그저 꼴찌 인수로 이 경쟁자와 비빌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정말 자신감 과잉입니다. 제가 24년 4월에 영상 하나를 올렸습니다. 동네 꼴등에서 2등까지 만들어준 비법. 23년 월 매출 100만원짜리 스터디 카페를 잘 나와야 250만원 찍는 무권리로 나온 스터디 카페를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저희 디딤 마케팅 교육 하나만으로 월 매출 700만원까지 찍게 도와드렸습니다. 이제 25년이니까 정확히 각 1년씩 보여드리겠습니다. 23년 연매출 2,558만원 매장이 24년 연매출 8,493만원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거기 목동에서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좀 도와주면 안 돼? 중요한 걸 보실게요. 이 상권의 경쟁자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마케팅 교육을 받으신 점주님의 스터디 카페는 이렇습니다. 자, 여기서 누가 제일 나아 보이시나요? 요렇게 8,400 만든 스터디 카페가 제일 괜찮아 보이시나요? 실제 여기를 가보면 아닌 걸 아실 겁니다. 요거는 공부하는 의자가 아닙니다. 사무실 PC방에서나 쓰는 거지 실제 제가 여기 앉아봤는데 자꾸 의자가 움직여서 공부하기에 참 불편합니다. 어떤 공간은 요 다리 넣는 공간이 좁아서 성인 남성은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심각하게 불편한 스터디 카페입니다. 그러나 경쟁사를 봐도 딱히 우리 스터디 카페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모두가 고만고만한 수준인 것입니다. 이런 경쟁 상권이기 때문에 마케팅 교육만으로도 가능한 것입니다. 아까 유튜브 제목을 보면 꼴등에서 2등까지 올려줬다고 했습니다. 그럼 1등은 누군지 궁금하지 않나요? 여기서 1등은 아까 목동에서도 있었던 브랜드입니다. 이 스터디 카페가 이곳의 1등이고 저희 교육받은 매장이 2등입니다. 이 스터디 카페를 마케팅만으로 비빌 수가 있을까요?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비슷한 스터디 카페를 이기는 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2등인 매출 8천까지 올라간 겁니다. 아마 이 1등 매장은 2등 매출의 2배인 연매출 1억 6천은 찍을 겁니다. 다시 목동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른 동네에서 엄청난 차이로 1등하는 브랜드, 그리고 무권리가 있었음에도 돈 발라서 새로 만든 스터디 카페 사장님이 있는 이런 경쟁 상권에서 이 매물로 나온 스터디 카페가 잘 될 확률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이 매물이 이들과 경쟁한다면요? 이러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스터디 카페의 가치는 경쟁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요즘 저는 와이프와 함께 저희 7살 아들의 진로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 짧은 생각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나라 교육의 목표는 결국 의대 보내기라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저희 아이가 제 머리를 물려받았다면 의대라는 길은 높은 확률로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빨리 노선을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운동 하나를 정해서 아이가 꾸준히 하도록 해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단순히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운동과 사업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축구를 보겠습니다. 저희 아들 축구 정말 좋아합니다. 그런데 축구로 밥벌이를 하려면 방법은 한정적입니다. 프로 선수가 되든지, 축구 교실을 열든지, 아니면 축구장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든지. 그런데 문제는 축구장은 필수 규모가 있기 때문에 임대료, 창업비, 인건비까지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게다가 경쟁자 중에서는 나라 돈이 투입된 저렴한 축구장도 있는걸요. 제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저희 아들의 창업비를 마련할 수도 있겠지만 경쟁자와 비벼보기도 힘들고 운영 부담이 큰 시장이라면 이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들이 아무리 축구를 좋아하더라도 축구라는 종목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저는 경쟁자의 수준을 기준으로 저희 아들이 해볼 만한 운동 종목을 고르고 있습니다. 결국 경쟁자가 덜한 시장에서 기회를 잡아야 하거든요. 사실 이건 저희가 운영하는 스터디 카페 사업과도 똑같습니다. 사업을 기획할 때도 시장을 볼 때에도 결국 경쟁자의 강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자분께 조언 드린 것은 인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물건지가 아니라 경쟁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아무리 못나도 경쟁자가 더 못나면 됩니다. 여기서는 경쟁자보다 더 잘나게 할 거리가 없습니다. 만약에 디딤 스터디 카페 간판을 바꾸면 뭐가 달라집니까? 속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는데요. 이 네 개의 경쟁 시장에서 서로 이름을 바꾸더라도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이걸 보시면 이 중에 가장 먹고 싶은 커피 하나 있으실 겁니다. 이 속 내용물을 껍데기가 다른 컵에 담으면 그 맛이 안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시장에서는 간판이 중요하고 브랜드가 중요한 겁니다. 디딤 스터디 카페가 전국에 100개 가까이 되어도 세상 누구도 몰라줍니다. 그냥 저 혼자서 일하다가 힘들 때 네이버에 디딤 스터디 카페 쳐보고 내가 열심히 했네. 그래 고생했다. 더 열심히 하자. 혼자서 씩 웃고 이러고 끝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자님께 이렇게 조언 드렸습니다. 여기 매물은 무권리라도 인수하시면 안 된다. 스터디 카페 창업 경험으로도 추천드리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안 되는 걸 되게끔 할 때 내 실력이 성장하고 좋은 경험을 쌓을 수 있는데 이 매물은 스터디 카페는 하면 안 되는 사업이구나 라는 경험만 얻으실 거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창업을 생각하신다면 다른 건 몰라도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인수 창업이든 신규 창업이든 싸게 들어가는 게 핵심이 아니라 경쟁사 대비 우위가 있는지를 핵심으로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무권리 인수 창업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에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참고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